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김영한 충북도지사를 모시고 새해 계획과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충북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청룡의 그런 기운을 타고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 한 장 갖고 나왔는데 이런 3만 피트 위에서 상공에서 찍은 우리 충청북도의 모습인데 이 대청호의 모습이 꼭 용과 같이 생겨 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웅비하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힘찬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충북에는 유난히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단연히 지금 충북의 이름을 새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충북의 이름, 네. 브랜딩,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네요. 이거입니다. 이런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축복의 취업비읍이 되기도 하고 출발의 취업비읍이 되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로고가 돼서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 달라고 하는 정도로 예쁘고 간결한 우리의 이름이 정해졌다. 그동안은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예산이 7조 시대에서 9조 시대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도 되게 됐고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또 청주 광역철도 도심 통과 CTX라고 하는 그것이 민자로 도입되게 돼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1등인데 이 도표를 보면은 광주 같은 데는 17%가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종시는 마이너스 15%가 됐고 그리고 전체가 다 마이너스 6 내지 7%가 뒤로 밀리는 가운데 충청북도만 1.5%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지금 통계가 다시 나왔는데 무려 지난해는 1월 달에 우리가 668명을 출산을 했는데 충청북도가 올해는 709명이 출산이 돼서 4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6.1%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예전보다 10% 더 낳고 기르기 좋은 충청북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생률 증가 또 인구 증가의 성과에 의해서 또 지난해는 또 우리 충북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발의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건이었던 건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주도 특별법이 만드는데 10년이 걸렸고 또 수년씩 다 걸려서 강원도 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있는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우리가 내세운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를 지원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부 내륙을 지원해야 한다. 해안을 중심으로 되는 것으로부터 중부 내륙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설득력을 갖게 되고 8개 시도가 다 찬성하고 24개 지방자치회가 다 관여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뤄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청북도에 가장 큰 수혜가 돌아오는 법이고 이 법은 이제 이번 총선을 거치게 되면 전면 수정안을 내고 또 시행령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규제 완화의 문제,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거기 때문에 아주 127년 만에 충청북도로서는 쾌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이 법안으로 해서 충북의 발전 어떤 비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이게 그거가 직접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도민들께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과 장성 또 장관들 뭐 모든 전문가들이 모인 안보 통합 안보 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종도가 영종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북한의 다연장포의 그 사격 거리 안에 있는데 그 포신만 돌려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곳이다. 거기와 김포가 그렇습니다. 드론이 떴을 때 못 썼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류가 다 거기 집중돼 있고 모든 항공이 거기로 영종도의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마비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국정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 그때를 대비해서 청주공항을 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냈거든요. 근본적으로 나라의 그런 물류와 관련해서 항공 물류와 관련해서는 공항이 잘못 설정돼 있죠. 제가 길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게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산과 경주를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올라오는 길이 이 삐뚤빼뚤한 이 길을 타고서 경부선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경제 근대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길은 지금 제가 지역하고 있는 이 길에 비해서 얼마나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요 길을 김천에서 청주공항이 70km인데 요 길만 민자로 놓게 되면 부산서 서울 가는 길이 1시간 절약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요거 이제 여주에서 문경 여기 충주가 있습니다만 충주를 거쳐서 문경을 지나가는 기차가 요번에 중부 내륙 철도가 10월 달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서 일로 가는 길, 수서로 가는 길은 이 길에 비해서 30분 절약된다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길을 갖고 있어요. 단양제천에서 청량리를 거쳐 서울 지역까지 가는 이 길이 지금 이미 중앙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이 오송이 아니고 청주공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제천으로 가서 서울 가는 길과 충주를 통해서 서울 가는 길과 청주공항을 통해서 서울 가는 길과 오송을 통해서 가는 서울 가는 길 네 가지를 다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다 충청북도를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충청남도에 비해서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우도, 충내륙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문경, 세제와 중령과 조령, 이 중령, 추풍령 위에 있는 영북도란 말입니다. 영남이 있듯이 우리는 영북도인데 이 영북도의 모든 관문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충청북도 버전인데 영동에서 진천 가는 길 이것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115년 동안 이 길을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 IC와 부강인데 이 길을 작년에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로 기정하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가게 되면 이 길로 갈 때에 비해서 24km가 절약이 되고 21분이 짧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5, 6년 후에 우리가 달릴 길입니다. 영동에서 옥천을 거쳐서 보은을 거쳐서 낭성과 미원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대구, 경북, 부산 사람들이 일로 올라와서 김천에서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 길을 타고 서울로 가지 이 길을 타고 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중부 내륙의 발전, 중부 내륙의 인프라의 강화는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말입니다. 공항을 일로 가져오게 되면 전 국민이 전부 6시간씩 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까지 가서 거기서 타야 되니까 물류가 9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청주공항을 가져오면 3시간에서 5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중부 내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그런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를 하면 전국이 다 온돌이 덮여지는 그런 중요한 요충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터를 잡아준 조상들이 네네. 너무 고맙고 예. 1년 7개월 제가 됐습니다. 네네. 도지사로 네. 1년 7개월 만에 40조를 넘는 41조에 가까운 투자가 집중되게 되는 것은 네. 저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는 청주공항이 있는 그리고 모든 길이 지금 여기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조가 넘는 투자 유치라는 거는 그 제가 봐도 역대 뭐 최다 역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지사가 될 때 4년 동안 네네. 60조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반 만에 거의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조로 이것을 상향했습니다. 60조 갖고는 안 되겠고 앞으로 100조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GRDP라는 네네네. 그 우리 GRDP가 우리가 충청북도가 세종시를 빼놓고 1등인데 전국에서 성장률이 네. GRDP가 60몇 조였던 게 70조가 되면서 울산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뭐 전라북도보다는 20조가 많고요. 이야. 울산이 굉장히 1인당 소득이 굉장히 큰 높았죠. 도시 예, 예. 아니었습니까? 그걸 제꼈고 올해는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버금버금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전라남도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저력을 갖게 된 것은 작은 도지만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는 것에 연원한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충청북도를 개혁의 팔랑개비다, 네네. 파랑개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청북도에 여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팔랑개비를 돌리면 예. 이 훈풍이 다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길로 들어와서 충청북도만 들어왔다면 여기서 강원도 갈 수 있고 충청남도, 경기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네. 충청북도의 강화가 대한민국을 강화하는 그런 심장 같은 예, 예. 그런 팔랑개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큰 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올해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죠? 예. 곳곳에서 이제 꿈틀거리고는 있었으나 네, 네, 네. 아 저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였구나 이걸 모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에 제가 쓰고 있는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층, 2층, 3층 1936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아주 문화재인데 예. 그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거기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이 생기게 될 것이고 문화궁전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앞에는 잔디광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지하방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네. 장계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옥천에 있는 거. 예, 예. 거기에 미술관이 생기거나 호텔이 생기게 되죠. 그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될 것이고. 네. 그 충주의 악어섬 제일 아름다운 그런 포토존이 되어 있는 악어섬 네. 근처에 리조트가 생기고 우리 도민이 즐기는 숙박시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단양에는 도담 삼봉 근방에 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폐열과 CO2가 들어가는 관광 스마트팜이 단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는 그 변화가 있고 충청북도 전역에 AI 농업이 펼쳐지면서 19개의 스마트팜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관광이 3천만 시대에서 5천만 시대로 열리게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10,000명쯤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 이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문화를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 올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올해를 교통인프라 확충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의 원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대전이 우리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보다 한 30분 늦어야 되는데 네. 대전은 서울까지 50분 거리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을 청주에서 1시간 반 내에 갈 길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송 가는데 50분이 걸리고 오송에서 서울 가는데 50분이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송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송을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리 하나를 놓는데 7년이 걸리면서 그 제방이 무너져서 오송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CTX 노선이 세종을 거쳐서 이 지금 오송을 거쳐서 청주 도심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속도대로 하면은 청주 도심에서 오송까지가 13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서 청주 전역의 부가가치, 부동산 가치가 저는 2배 이상 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주와 충주가 6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69km. 근데 청주하고 충주는 1500년이 된 도시입니다. 근데 청주하고 충주를 1시간 반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전용 고속도로가 없어서 지금 그 길을 뚫고 있는데 그것이 6년, 7년이 돼도 개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지금 증평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을 충주까지 또 충주 중원탑까지 이것을 빨리 땡겨서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개통이 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가 없고 충청북도가 발전 못하면 중부가 소멸하고 소멸군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통의 그런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공원이라는 공원에 중요한 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원이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전부 입산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이것이 발전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화양동 계곡이 순천 국가정원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천 국가정원은 1000만 명이 왔다 가고 아마 화양동 계곡은 몇십만 밖에 못 왔다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입산 금지로 묶여 있으니까. 한강과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호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이것이 행락 금지로 돼 있어서 커피 한 잔 끓여 먹을 수가 없고 푸드트럭 하나를 갖다 놓지 못해서 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청남대가. 청남대가 올해 70만이 왔다 갔는데요. 전에 4, 50만 오던 게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이 들어오던 차들이 6시간을 기다리다 돌아갔습니다. 청남대는 최소한 300만, 최대한 1000만이 와야 되는 국가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접근하는 도로가 외통으로 편도 1차선씩밖에 없으니까 2차선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합리적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여기 환경단체들도 설득하고 우리는 이 지금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도나 우리 도민들이 물을 오염시킨다거나 공기를 나쁘게 하면서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도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을 지키되 그러나 우리 도민들도 생활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수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국립공원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 도가 지금 현재 이런 백두대간에 막혀 있고 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뚫지 못했던 기차를 뚫어주는 문제, 항공을 열어주는 문제, 또 중부 충청 내륙 고속도로를 빨리 개통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착수를 해야 되고 올해 안에는 이 가닥을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공항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지사님께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 공항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둬도 10년 후에는 여기 활주로가 생깁니다. 7차 그 교통 계획에 놓고
예타를 하고 실시하고 기본 설계 이렇게 해갖고 하면 10년 후에 개통됩니다. 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광속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변하고. 네. 우리는 여기에 첨단 산업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활주로를 빨리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돈을 내서 활주로를 낼 테니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싸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활주로는 다행히 경제성이 전국에서 최고인 지금 공항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360만인가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500만, 600만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제가 청주공항에 충청도, 특히 대전, 충남 사람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세종시. 네. 경기 남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 청주공항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청주공항은 경제성은 있는데 활주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부족한 이유는 공군이 F-35를 다 여기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20대를 더 가져오기 때문에 네. 활주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우리가 놓겠다는데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고 대통령부터 이분들이 박수를 칠 일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되 나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정부가 참여를 해서 민간 그리고 이 정부가 같이 하는 재정이 같이 들어가는 활주로를 놓자 이 주장이고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줄 때가 가능한 일이고 이번 총선을 거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이 새로 뽑혀지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반응도 또 좋고요. 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들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0명, 520명이 수술을 받았는데 연체하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산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조산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산후조리원에 갈 때 30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된 거고 또 저소득층과 어린 아이들이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교정 비용을 300만 원이면 교정을 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도 없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특징은 돈을 먼저 받고 이자만 우리가 내줄 뿐이지 전부 본인이 원금을 내는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러나 먼저 치료를 받아서 큰 병을 막는 돌아가시는 일을 줄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효과를 떠나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옳은 그런 제도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지금 복지부에다 얘기하는 것은 500만 원까지 확대해도 좋겠다. 1000만 원까지 확대해도 좋겠다. 또 필요하면 신용불량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이제 가장 또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K 유학생 10,000명 유치 사업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 9월 달까지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내년까지 간다든지 후년까지 간다든지 아니고 올해 안에 내가 10,000명을 해보겠다고 네. 선언을 했으니까 네. 꼭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제도는 충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인데 네. 우리는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학생들이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촌에 농민이 없고요. 네. 공장에는 근로자가 그렇죠. 없고요. 그렇죠. 대학에는 학생이 학생이 없고 전통시장에는 고객이 없고요. 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또 용돈도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돈을 갖고 오지 말고 네.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몸만 오고 몸만 와서 우리는 일자리를 줄 테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분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 배우고 좋은 환대를 받다가 돌아가서 한국의 그 팬이 돼서 여기 있는 화장품과 식품과 우리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파는 그런 창업을 해달라.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10,000명이 오면 10,000명 한 사람당 한 사람씩을 다 붙이겠습니다. 네네.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보호자를 하나씩 붙여서 네. 밥 먹었나? 어려운 일은 없나? 뭐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 여기에 그 가족들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자매결을 맺고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이라도 구워주고 우리 김치찌개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돌아가게 될 경우는 한국인에 대한 한국인을 그리워하는, 충청북도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일이 K유학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공무원들 지금 파견하고 있고 지금 이 전문가들 모아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들과 지금 일치 단결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또 약간의 예산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0명이 돌아와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지금 충청북도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길을 타고 관광이 또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법도 만들고 뭐 실적도 올렸지만 이것이 지금 도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당장 수입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뭘 1등 했느니 뭐를 어떻게 했느니 법이 통과되느니 이것이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관광이 열리고 있구나. 네. 시장이 달라지고 있구나. 대학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공장에는 근로자를 그래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도를 만들고 농사짓기 좋은 도를 만들고 또 대학에 그런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일이 없는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는 대학들이 소멸하거나 군이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8년 만에 지금 1년 사이에 한 8,000명 늘었습니다, 인구가. 네. 충청북도가 이제 164만에서 넘어서 네. 그런 인구가 지금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체험 인구라고 할까요? 생활 인구. 여기서 주민등록 옮겨놓지 않았지만 주말에 와서 사는 분들을 포함해서 충청북도는 200만 시대를 네. 열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사도 되고 그래야 뭔가 활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도정을 이끌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도는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 또 혁신의 그런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런 풀무지를 하는 그런 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낡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로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교육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민들이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 정주의식을 가꾸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동안 선배들이 해왔던 많은 노력, 투자 유치, 그 첨단 산업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초석을 낳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지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행복한 충북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